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이제 수업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뭐를 했냐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정리 3.3.3을 했었어요. 정리 3.3.3은 말하자면 선형대수학이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이슈에서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등장시켜서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구축하는 이슈에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스페이스나 디멘전에 대한 이슈, 여기에다가 난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 이 모든 이슈들이 하나씩 다 뚝뚝 떨어져 있는 이슈인 것 같지만 사실 정리 3.3.3을 바탕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그 정리들이 있는데 그 정리들을 통해서 사실은 얘네들이 다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는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난 스퀘어 매트릭스 버전은 또 따로 있어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건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든지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애들이 쭈루룩 다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기술되어 있는 기술들 중에서 하나만 성립을 안 하면 나머지 애들도 우르륵 성립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리듀스 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행렬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랑 똑같은 거고요. 또 행렬 A는 인버터블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로 이퀴발런트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로 이퀴발런트라는 거는 행렬 A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계를 막 풀고 싶어서, 즉 AX 이꼴 B라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쪽을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답이 됐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각 과정에서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곱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단계에서 행렬의 모양과 이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행렬의 모양은 다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른 모양은 결국 하나의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행렬 A에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예를 들어 행렬 A에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이제 A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곱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에다가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하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아이덴티티 구하고 답 구하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생긴 모양들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사실은 똑같은 답을 향해 가고 있는 똑같은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한 중간 과정, 또 사실은 행렬 A하고 거의 똑같은 애들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행렬 B에다가 또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하면 행렬 A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A와 B의 관계는 어쨌든 이퀴발런트는 아니잖아. 이퀴발런트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의미가 있게 이퀴발런트잖아요. 그래서 로 이퀴발런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렬 AX 이꼴 선형 연립 방정식 AX 이꼴 B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이 코에피션트 아니고요. 이 상수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이 그 X라는 언노운 미지수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저스트 시스템으로 봐서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답을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A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근데 이 A 인버스를 구하는데 우리가 인버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행렬 A에다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막 곱하면 결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텐데, 언제 행렬 A가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고 인버터블 매트릭스일 때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인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똑같은 순서의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인버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인데 똑같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A에다가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똑같은 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아이덴티티에다 곱하면 A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행렬 A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계속하는, 즉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계속 곱해주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끝은 행렬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인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행렬 A의 인버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버터블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0인 행이 등장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인버터블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이번 수업 시작을 하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즉 선형 연립 방정식들을 풀고 싶어요. 너무 크죠? 이제 모르는 거 n개에 뭐 식이 n개면 답이 한 개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냐면 중간에 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데 너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경우에는 사이즈가 똑같은지 똑같지 않든지 이렇게 묶어 볼게요. 좌변과 우변으로 묶어 볼게요. 이렇게 묶었더니 이 리니어 시스템은 코이피션트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언논 벡터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아냐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은 AX 이꼴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3.3.5가 뭐를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리 3.3.5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X 이꼴 B가 있어요. 얘가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딴 데다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이게 지우느라 지웠는데 다 안 지워졌나 보네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3.3.5는 6이었나요? 자, 정리 3.3.6은 무슨 뜻이냐면 AX 이꼴 5였나 6이었나 모르겠네요. 온 것 같기도 하다. 자, AX 이꼴 B가 있어요.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야. 근데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냐면 n개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이 n개고 언논도 n개예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답이 유니크 솔루션이 나타날 것처럼 생겼어. 그죠? 출발은. 근데 만약에 막 가다가 식이 한 개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걔는 유니크 솔루션을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행렬 A는 누구냐면 코이피션트 매트릭스거든. 이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는 또 심지어 인버터블해.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A가 인버터블 하니까 A 인버스 곱하기 B로 X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니크한 솔루션이냐면 이렇게 생긴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A 인버스를 가지고 우리는 행렬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지금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었고요. 자, 식을 볼게요. 모르는 거 3개에 식 3개죠. 그래서 코에피션트만 모아놓으면 1, 2, 3, 2, 5, 3, 1, 0, 8 그렇게 해서 X를 만들었어요. 아니 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노는 X1부터 X3까지, B는 5에서부터 5, 3, 7 이렇게 생겼죠.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파티션드 매트릭스로 그 역행렬을 구한 걔들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행렬은 누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40, 16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A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파티션드 매트릭스로 A 인버스를 구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X는 어떻게 생겼냐면 A 인버스, 즉 얘 곱하기 B가 누구냐면 얘잖아요. B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곱하기 5 더하기 16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17 숫자가 크네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는 13 곱하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7 뭐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17 이렇게 하면 2가 또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는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xyz라고 하지 않고 x1, x2, x3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원래 우리 2 곱하기 2짜리 밖에는 못 구했거든요. 자 이제 6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 6번째 정리는 좀 중요해서 증명도 할 거예요. 저 조금 넓은 데다가 쓸게요. 저 6번째 정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AX 이꼴 B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AX 이꼴 제로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AX 이꼴 제로라는 시스템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좀 비헤이비어가 특이한 그런 리니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얘는 non-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금 6번째 정리에서 하는 얘기는 AX 이꼴 제로가 누구냐면 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이에요. 근데 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이기는 한데 n개의 이퀘이션과 그 다음에 n개의 unknown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다음 두 개의 이야기가 동치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조건이야, 조건. 근데 다음에 두 개의 이야기가 동치인데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이 동치 명제냐면 이 시스템 오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딱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이 오직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요. 자명한 해만 가져요. 이 얘기는 무슨 말하고 if and only if 동치 명제냐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다 하는 말하고 동치 명제예요. 자,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자명한 해만 가질 때는 0들만 가질 때는 그럴 때는 무슨 말하고 동치 명제냐면 행렬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하고 동치 명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행렬 X가 인버터블이면 A 인버스 곱하기 제로 벡터 이렇게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X는 제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if and only if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 증명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가 인버터블이면 행렬 A는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가정하기를 행렬 A는 인버터블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엄청 쉬워. 우리가 좀 전에 정리 3.3.5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X 이꼴 제로인데 이게 인버터블이니까 X는 A 인버스 곱하기 제로가 될 거고 이게 제로 이렇게 돼서 0이라는 해는 트리비얼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트리비얼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해결이 됐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해결을 해보죠. 자, 이쪽으로 가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구성을 해보지. A11 x1 더하기 A12 x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A1n xn인데 얘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서 제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A21, X1, 뭐 A22, X2에 쭉 가서 더하기 A2N, XN이 0 이렇게 생긴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AN1, X1 더하기 AN2, X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ANN, XN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모르는 게 n개고 식도 n개여야 된다 하니까 nn 이렇게 같이 맞춘 거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이꼴 제로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이니까 뭐가 서포즈가 되는 거냐면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오로지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답이 오로지 트리비얼 솔루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얘가 결국 x1도 0이고 결국 여기 다 0으로 만들면 여기 0 만들고 x2를 하면 얘도 0이고 나머지 0 쭉 여기 다 0이고 쭉 가서 xn까지 가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이렇게 0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은 행렬 A가 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 지금 여기 쓰진 않았지만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막 만들면 결국은 x1, x2, xn 이렇게 막 살아남고 그 다음에 답이 막 이렇게 살아남겠죠. 근데 이 x1, x2, xn이라는 건 결국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1, 0, 0, 0, 뭐 0, 1, 뭐 다 0 쭉 가서 1 이렇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즉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가 누가 되냐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의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정리 3.3.3에서 뭐라고 했어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가 혹은 매트릭스 A의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라면은 걔는 그 행렬은 인버터블 하다는 말하고 동치명제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행렬 A는 인버터블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7번째 정리를 한번 보죠. 자, 7번째 정리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인데 이 7번째 정리는 좀 중요해요. 좀 전에 봤던 애를 한번 보죠. 자, 좀 전에 봤던 애가 뭐냐면 3.3.3이 뭐냐면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야. 그러면 나머지들이 다 팔로잉사 올 이퀴발런트라 그랬잖아요. 뭐였냐면은 행렬 A의 리듀스 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라는 말하고 무슨 말이 똑같으냐면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무엇이 똑같은 말이냐면 행렬 A가 인버터블하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좀 전에 한 정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렬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은 누구하고 같다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한 개 더 해준 거예요. 플러스 AX 이꼴 제로, 즉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같다는 말하고 얘네들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맞죠? 왜냐면 AX 이꼴 제로가 있는데 A가 인버터블이야. 그러면은 X는 A 인버스 곱하기 제로니까 저스트 제로잖아요. 따라서 A가 인버터블 하면 답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답은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정리가 뭐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정리가 가지는 의의는 윗부분이 3.3.3이잖아 지금. 그지? 그 3.3.3에다가 한 개 더 더했죠. 그래서 지금 동치명제는 행렬 A의 리듀스 로 에슐렌 폼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행렬 A의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만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행렬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말하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우르르 맞고요. 하나가 틀리면 우르르 틀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정리 3.3.3에다가 뭘 자꾸 더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거예요. 자, 8번째 정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A하고 B가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냐면 A 곱하기 B도 아이덴티티이고 B 곱하기 A도 아이덴티티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인버터블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는 전부 인버터블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서로가 서로의 인버스인 거죠. 자, 만약에 A하고 B가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A 곱하기 B가 인버터블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A하고 B도 A와 A, B 각각이 인버터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행렬 A와 B의 곱비서, 그러니까 A와 B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A 곱하기 B가 인버터블이에요. A 곱하기 B가 인버터블이라는 말은 A 곱하기 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게 인버터블이라면 A하고 B도 인버터블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리인 9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뭘 또 시작했냐면 3.3.3에다가 뭘 또 덧붙였어요. 한번 볼까요? 자, 3.3.9를 보면 9번째 정리를 보면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아래에 이야기하는 애들이 전부 동치 명제예요. 뭐냐면 행렬 A의 리듀스로 에슐런 폼이 아이덴티티라는 말 하고요. 누가 같은 말이냐면 행렬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또 무슨 말이 같은 말이냐면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근데 요까지는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행렬 A 자체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트릭스 엘지브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매트릭스는 왜 나왔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지만 AX 이꼴 B 혹은 AX 이꼴 제로라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1차 연립 방정식들을 풀기 위해서 코에피션트만 모아 놓아도 그것은 이제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매트릭스는 사실은 원래는 그 어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트릭스 엘지브라 자체에서 이런 말이 성립을 한다는 말은 또 좀 전에 보면 AX 이꼴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는 말하고 또 같은 말이고, 또 AX 이꼴 B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AX 이꼴 B가 컨시스턴트 한데 안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하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요. 또 AX 이꼴 B가 RN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exactly one 솔루션을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뭔가 이제 그 컨퓨즈한 느낌이 들지 않을 학생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개는 행렬 대수 A에 대한 거예요. 근데 뒤에 세 개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중에서 호모지니어스 버전과 넌 호모지니어스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버전이 만약에 A가 인버터블이면 호모지니어스 버전은 X는 A 인버스 곱하기 제로여서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잖아요. 똑같은 의미라면 AX 이꼴 B의 난 호모지니어스 버전은 X는 A 인버스 곱하기 B이기 때문에 이 지금 B라는 건 상수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역행렬은 유일하잖아요. 따라서 이 X는 exactly one 솔루션을 갖겠지, 그지? 그래서 D도 이해가 되고 F도 이해가 돼. 그런데 E가 약간 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컨퓨즈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요거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요렇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설명만 잘 들으면 별로 안 헷갈려. 여길 보면 F는 뭐에 대한 거냐면 X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입장이야. 근데 이 E는 누구에 대한 입장이냐면 B에 대한 입장이에요. 일단 요까지 설명을 하고요. 좀 증명을 할게요. 입장차가 존재를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정리를 굉장히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AX 이꼴 제로였을 때는 인버스가 있으면 그냥 넘겨주면 X는 트리비얼 솔루션만 나오는데, 그러면 AX 이꼴 B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로 그냥 그것만 식을 얘기를 하면 되지 왜 E가 존재를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걔는 입장 차이야. 그러니까 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은 B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 B라는 벡터 입장으로 설명을 이야기를 할지 이 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정리들은 어떤 거냐면은요. 정리 3.3.3은 행렬 A에 대한 거고요. 플러스 정리 3.3.7인가요? 뭐 이거는 AX 이꼴 제로에 대한 거였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금 더하냐면 E하고 F를 더하는 건데, 이 E가 F부터 볼까요? F는 뭐냐면 AX 이꼴 B가 이그젝트 솔루션만 갖는 거예요. 딱 한 개만. exactly one 솔루션만 갖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버터블이니까. 그래서 모든 베타 B에 대해서 exactly one 솔루션만 갖는 거니까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해요. 자, 그런데 E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AX 이꼴 B가 consistent 하다는 거야. 모든 벡터 RN에 있는 모든 벡터 B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과 예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A, B, C, D, E, F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얘를 1, 2, 3, 4, 5, 6으로 합시다. A, B, C, D, E, F 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헷갈려서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여태까지 증명해 나왔을 때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이미 1, 2, 3, 4는 다 증명을 했어요. 이퀴발런트라고 동치라고 다 증명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3번인 A가 인버터블이라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자, 그런데 1, 2, 3, 4번은 다 지금 우리가 증명이 끝났어. 다 똑같다는 걸 증명이 끝났어.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고 5하고 6번이 서로 같다 이러면은,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면 3A가 인버터블이다 하고, 그 다음에 5번 지금 새로 나온, 그 다음에 6번 얘네들을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we want to show예요. 우리는 보이고 싶어. 보통은 want to show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이퀴발런트임을 보이고 싶어요. 이것만 보이면, 입만 보이면 오케이. 이거 심을 보이면 오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 5, 6이 동치인 거를 보일 건데, 이것에 대한 전략과 전술은 6이 5로 가는 걸 보이고요. 5가 3으로 가는 걸 보이고요. 3이 다시 6으로 가는 걸 보임으로 해서 전부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루프 하는데, 증명하는데 6이 5로 가는 것부터 먼저 증명을 할게요. 6이 뭐냐면 행렬 AX, 그러니까 저기 선형 연립 방정식 AX 이꼴 B가 exactly one 솔루션을 갖는다는 게 6이에요. 5가 누구냐면은 AX 이꼴 B가 consistent하다. 답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RN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답이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할게요. 자, AX 이꼴 B는 exactly one 솔루션을 가져. 이게 지금 suppose거든요. 6번이 suppose거든요. exactly one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는 consistent가 뭐야? exactly one 솔루션도 consistent고 엄청 해를 많이 가져도 consistent잖아요. 그래서 exactly one 솔루션을 가지면 당연히 consistent해요. 그래서 얘는 클리어야. 당연하다 이거예요. 뭐 자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끝. 왜냐면 단 하나의 해를 가지면 해를 여러 개 갖는 거랑 컨시스턴트는 해가 어쨌든 여러 개든 한 개든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해를 가지면 해를 가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클리어죠. 자, 이제 우리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5번에서 3번으로 갈게요. 5번이 누구냐면 AX 이꼴 P가 consistent for all vector RN에 있는 모든 벡터 B에 대해서는 consistent 하다는 거고, 3번은 뭐냐면 행렬 A가 invertible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suppose 하기를
가정하기를 5번을 가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정하기를 만약에 AX 이꼴 B가 consistent 해요. RNA에 있는 모든 벡터 B에 대해서 consistent 해요. 자, 이 뜻은 다음과 같은 거죠. AX 이꼴 B가 무슨 B가 AX 이꼴 B는 RNA에 있는 모든 벡터 B에 대해서 consistent 하다 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잠깐만 다시 강조를 할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 2, 3번 이해하기 쉽고요. 4번 이해하기 쉽고 6번도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데 5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증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풀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그 포인트는 뭐냐면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간이 되는 건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거잖아. 근데 4번은 뭐냐면 AX 이꼴 제로면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0이니까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거고, 6번은 뭐냐면 AX 이꼴 B는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A 인버스 곱하기 B라서 요렇게 유니크 솔루션만 갖는다는 건데, 지금 5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AX 이꼴 B는 어쨌든 해가 있는데 누구한테 해가 있냐면 모든 RNA에 들어있는 B한테 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1, 2, 3, 4번은 이해가 쉽고 6번도 이해가 쉬워. 근데 5번이 이해가 어려워. 근데 5번하고 6번은 같은 얘기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인데, 5번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B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6번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 X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유니크 솔루션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5번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면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A는 A 곱하기 B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6번 X의 입장에서는 X는 어쨌든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5번이라는 B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B는 나는 RNA에 있는 누가 와도 나는 답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 이건 거예요. 왜? A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이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달라. 6번은 X에 대한 입장이고 5번은 뭐에 대한 입장이 B라는 벡터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음에 두고 지금 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AX 이꼴 B가 모든 RNA에 있는 그 B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다, 즉 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E1, 그러니까 E1이는 1, 0, 0, 0, E2는 0, 1, 0, 0, 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X는 E1도 당연히 RNA에 있는 놈이고, E2도 당연히 RNA에 있는 놈이고, 쭉 가서 EN도 당연히 RNA에 있는 놈이니까, 이 뜻은 모든 RNA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는 답이 있다 그랬으니까 EN도 RNA에 있는 벡터니까 얘도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AX 이꼴 E2에 대해서도 X가 답이 존재를 할 거고요. 쭉 가서 AX 이꼴 EN에 대해서도 답이 존재를 할 거예요. X라는 답이 존재를 할 거예요. 얘는 나중에 써먹을 거라서 별이라고 쳐보고요.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그 스탠다드 벡터죠. 그래서 E1, E2 쭉 가서 얘네들은 누구냐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예요. RNA. 그러면은 E1은 1하고 나머지는 다 0, 쭉 가서 다 0 이런 거고, E2는 0, 1, 나머지는 다 0 이런 거고, 얘는 앞에는 다 0이고 자기만 1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서포즈 하기를 모든 RNA에 있는 B에 대해서는 답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E1, E2, EN도 다 RNA에 있는 거니까 이게 오케이, 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식에서 AX 이꼴 E1에서 무슨 X1이라는 답이 있겠지. 여기는 X1이라는 답을 뱉어낼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X2라는 답을 뱉어내겠지. 쭉 이렇게 가서 여기서는 무슨 답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XN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애들은 누구냐면은 저 좀 전에 했던 그 시스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 별에 있는 식이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별에 있는 식들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써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은 ax 이꼴 2원을 풀면 x1이라는 답이 나오는구나. ax 이꼴 e2를 풀면 x2라는 답이 나오는구나. ax 이꼴 2n을 풀면 xn이라는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예를 한꺼번에 쓸게요. 좌변은 좌변대로 한꺼번에 쓰고 우변은 우변대로 한꺼번에 쓰면 ax1 그 다음에 ax2 쭉 가서 axn은 2원 2, 쭉 가서 2n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행렬하고 매트릭스 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결합이 성립을 하거든. 그래서 얘를 행렬을 앞으로 뽑아내고요.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R3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R3에서 이들이 누구예요? R3에서 이들은 1, 0, 0, 그 다음에 0, 1, 0 001이거든. 자, 이게 E1, E2, E3거든. 자, E1, E2, E3를 한번 쭉 써볼게요. 그럼 E1 쓰면 100, E2 쓰면 010, E3 쓰면 001. 즉 하고 싶은 얘기는 E1, E2, E3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쓴다는 말은 뭐냐면 10000, 010000, 그럼 00001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뭔지 알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자, 근데 얘는 행렬이야. 행렬 A니까 행렬이지. 근데 X가 누구예요? 답인 벡터였거든. 그래서 얘도 무슨 벡터야. 답의 형태로 생긴 벡터거든. x2는 누구? 얘도 답인 벡터예요. xn은 누구예요? 답인 벡터죠. 그러니까 열 벡터들을 쭉 늘어서 쓰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얘도 어떤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렬 A하고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을 뭐라고 부르게? 인버스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 인버스가 존재함을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증명하려고 하냐면 5에서부터 3으로 가는 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5는 누구냐면 non-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이 B의 입장에서 컨시스턴트 하다. 나는 있잖아. 사실 A가 인버터블 하기만 하면 B가 누가 와도 답이 될 수 있어. 답을 뱉어낼 수 있어.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AX 이퀄 B가 모든 B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하다는 말은 3번임을 보여야 되는데 쭉 갔더니 인버스가 존재를 하네. 즉 행렬 A는 인버터블 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뭐 했냐면은 6에서 5로 가는 거 했고요. 5에서 3으로 가는 거 했고요. 이제 3에서 6으로만 가면 돼요. 자, 3에서 6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쓸 수 있어. 엄청 자명해서 3에서 6으로 가는 건 한번 볼까요? 3이 누구예요? 행렬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는 거거든. 6은 뭐예요? AX 이꼴 B가 exactly 원 솔루션만 갖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행렬 suppose 행렬 A가 인버터블이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얘도 유니크 얘도 유니크니까 시스템 오브 리니어이케이션 AX 이꼴 B는 X라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이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즐거운 증명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 이 9번째 정리를 증명을 했고 이제 그 3번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새끼를 친다고 하죠. 새끼를 이렇게 줄줄이 칠 건데 자,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는 매트릭스 버전에서는 행렬 A가 리듀스로 에슐렌 폼의 아이덴티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비속어를 쓸 뻔했는데 사실 이거 편집을 할 줄 몰라. 편집을 할 줄 모르고 조교 선생님한테 우리 방 조교 선생님한테 편집을 시키면은 너무 잡무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갑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면 시킬 수도 있는데 좀 미안해서 못 시키고 그런데 내가 막 어쨌든 그 비속어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치? 새끼를 줄줄이 새끼를 친다.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야. 어쨌든 행렬 A가 리듀스로 에슐렌 폼인데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행렬 A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만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말하고 똑같고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까지는 행렬 대수 A에 대한 거지.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스템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고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으니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그래 AX 이꼴 제로니까 인버스 존재하니까 X는 제로만 답을 갖겠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난 호모지니어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 AX 이꼴 B는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X는 A 인버스 곱하기 B 하면은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하겠네. 누구 입장에서? X 입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이 얘기의 당사자는 A겠지. A가 인버터블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X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A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끝났고 X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끝났는데 B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B는 야 잠깐만 있어봐. 나도 좀 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렬 A가 인버터블이라는 게 근간이니까 인버터블이면은 자 X의 입장에서는 그래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해. 이거잖아요. 근데 나 B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인버스가 오니까 누가 와도 내가 B가 RN에 있기만 한 누구기만 하면은 난 다 답을 만들어낼 수 있네? 왜? A가 인버터블 하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의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지만 이게 고려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는 안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AX 이꼴 B가 있고요. B가 있어. 근데 그게 막 상수항이 달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애는 B1이고 어떤 애는 B2고 어떤 애는 BN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X1을 계산하려면 A 인버스 곱하기 B1, A 인버스 곱하기 B2, A 인버스 곱하기 BN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결국 어차피 계산하는 김에 다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A하고 그 다음에 B1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또 B2 또 붙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BN 붙이고 어차피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상수항만 서로 다르거든. 상수항만 서로 달라. 근데 어차피 결국 우리 로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살려놓고 나머지 0. 여기 가서 얘 1만 들고 나머지 0. 이렇게 가서 얘 1만 들고. 그 다음에 2위를 다 나머지 0. 또 2위를 다 나머지 0.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은 그냥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1타 쌍피 뭐 이런 필로 이렇게 요거 답 하나 내고 또 답 하나 내고 답 두 개를 동시에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consistency problem이라는 것을 우리 공부를 좀 할게요. 자 consistency problem이라는 것은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자 요거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consistency probl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 문장은 좀 이따가 읽어봐요. 예를 한번 볼게요. 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어. 자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얘가 해를 있잖아. 컨시스턴트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요. 해가 한 개만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 컨시스턴트인 거는 해가 한 개가 있거나 혹은 되게 여러 개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컨시스턴트 하려면 B1, B2, B3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답을 찾아 나가 봅시다. 그럼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얘 있으니까 이 아래를 다 0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를 플러스 1로 만들면서 또 아래를 0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아규먼티드 된 이 누구죠? 여기 상수항들도 또 막 연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봤더니 중간에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모두가 0인 행을 얻은 거예요. 이 뜻은 얘를
AX 이꼴 B로 표현하면 A가 인버스가 없어. 왜? 모두가 0인 행렬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A 아이덴티티 했을 때 얘가 아이덴티티 A 인버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 중간 가는 과정에 모두가 0인 행이 나와서 인버스가 존재 안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인버터블 하면 AX 이꼴 B 입장에서는 exactly one solution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consistent는 exactly one solution만 갖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얘는 지금 이퀴발런트 얘기니까 얘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exactly one solution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invertible이라는 말하고 이퀴발런트니까 얘는 X의 입장에서도 exactly one solution.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도 A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B가 누가 와도 나는 RN에 있는 애기만 하면 X라는 답을 패턴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서로 말하는 포인트가 달라. 자, 얘는 AX 이꼴 B야. AX 이꼴 B. 그래서 식을 막 풀었어요.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인버스가 존재 안 해. 그러면서 컨시스턴트 해를 가진다는 거는 유니크 솔루션만 갖는 게 해를 갖는 게 아니잖아. 해를 갖는 거는 해가 무한히 많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포기해서 애저녁에 글렀어. 뭐가 글렀어? 유니크 솔루션이 글렀어. 유니크 솔루션이 글렀는데 요 마지막 식이 말하는 거는요. 얘가 이제 x1, x2, x3라면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는 뭐 B3 빼기 B2 빼기 B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뜻은 즉 0은 B3 빼기 B2 빼기 B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B3 빼기 B2 빼기 B1이 0이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이게 consistency problem이에요. 자, 조금 있다가 요 밑에는 잠깐만 다시 보기로 하고 이 문장 다시 다시는 아니고 읽어볼게요. consistency problem이라는 것은 매트릭스 A가 있었을 때, B가 AX 이꼴 B를 컨시스턴트로 만드는 모든 B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헷갈리는 얘기라서 뭐 한 개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한 번만. 그래서 잠깐 1초 쉴게요. 우리 끝내기 전에 중요한 얘기니까요. 다시 AX 이꼴 B가 있어. A가 있겠지. 근데 AX 이꼴 B가 컨시스턴트 하려면 아까 그 긴 정리에 의하면 A가 인버터블이면 어떤 B라도 상관이 없이 전부 all 컨시스턴트해. 그지? 응. 근데 만약에 A가 인버터블이 아니면 모든 RN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B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시. 안 힘들어.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얘는 중요한 정리고 앞에 세 개는 행렬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인버터블인 게 제일 중요하고 뒤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버터블이다 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고 인버터블이니까 X 입장에서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고 B 입장에서는 난 A 인버스라는 중요한 무기가 있으니까 RN에 있는 누가 되더라도 난 다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컨시스턴시 프로블럼은 뭐냐면 행렬 A가 있는데 인버터블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AX 이꼴 B가 컨시스턴트 하려면 B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AX 이꼴 B가 A 인버스가 존재를 해. 그러면 B는 RN에 있는 에블바디 누구나 다 상관이 없어. 왜냐면 좀 전에 정리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버스 존재에서 유니크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답이 무한히 많으면 어떻게 돼? 답이 무한히 많다는 거는 식이 몇 개는 모질란다는 거고 식이 몇 개 모질란다는 뜻은 A 입장에서는 A 인버스가 존재 안 한다는 건데 그럴 때는 B는 어떻게 돼?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면 즉 A 인버스가 존재하면 B는 RN에 있는 누구라도 다 everybody OK야.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 따라서 B는 RN에 있는 everybody 누구나 OK는 아닐 거야. 특별하게 생긴 B만 하면 돼. 이 뜻이거든요. 자, 이제 다시 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었는데 얘가 모두가 0인 행이 나타났어. 이 뜻은 코이피션트 매트릭스 A의 입장에서는 A 인버스는 존재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얘가 그러면 유니크 솔루션은 이제 이미 물 건너갔어. 그러면은 컨시스턴트는 유니크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잘 봤더니 요거라도 살려주려면 요거라도 요 위에 두 개라도 살려주려면 요 위에 두 개라도 모르는 거 세 개인데 식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컨시스턴트 한 거죠. 그래서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B3-B2-1이 0이어야 돼. 그래서 B3-B2-1은 0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봤을 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B3-B2-1은 B3는 B1 더하기 B2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B는 B1, B2, B2랑 그 다음에 B3 대신에 B1 더하기 B2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B1이 있는 놈과 B2가 있는 놈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B1이 있는 놈과 B2가 있는 놈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자, 잘 볼게요. AX 이꼴 B가 만약에 A가 인버스가 존재해서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면 X라는 점으로 답이 오케이 그냥 존재하고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A가 인버스가 존재 안 해. 이 뜻은 AX 이꼴 B가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컨시스턴트는 유니크 솔루션 존재 여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니크 하거나 무한히 많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니크한 거는 이미 물 건너갔어. 이제 무한히 많은 걸 찾아줘야 되겠지. 무한히 많은 걸 찾아주려면 적어도 위에 두 개, 지금 상황으로는 두 개는 의미 있는 식이고 나머지는 얘가 이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수는 누구냐면 B1, B2, B3거든요. 자, A 인버스가 존재해서 B가 누구여도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B는 RN에 있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어. 그지? 자, 그런데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야. 즉 A 인버스는 존재 안 해. 그러면 B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B는 요렇게 생긴 애들만 얘를 유니크 솔루션은 안 되지만 어쨌든 컨시스턴트 답이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꿔주겠어? B라는 애는 101하고 011로 이루어진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만 얘를 답을 갖는 애들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있잖아. R3가 이렇게 있으면 X, Y, Z잖아요. 그래서 1, 0, 1 뭐 요 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0, 1, 1 뭐 요 정도 있겠죠. 요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이런 평면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애들인 벡터 B만 이 시스템을 답이 있는 형태로 무한히 많은 답이지만 답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컨시스턴시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됐죠? 오늘은 요까지 할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고 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뷰를 하겠지 설마 내가.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하고 3.4절을 들어갈 건데요. 3.4절이 뭐냐면은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서브스페이스 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잖아요. 자, 서브스페이스가 뭐야? 부분 공간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는 신촌의 부분 공간입니까? 땡,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칠판 앞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칠판은 그 강의실의 부분 공간입니까? 땡, 틀렸어요. 부분 공간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브스페이스가 부분 공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분 공간이 뭔지 찾으러 갈 거야. 정말 재밌겠죠. 그래서 진짜 우와, 우리가 아는 그러면 그렇게 어떤 공간의 한 부분인 것이 부분 공간이 아니면은 그럼 부분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문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